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정보보안 산업기사, 국가 공인 자격증인 정보보안 분야의 두 가지 자격증 중에 하나, 정보보안 산업기사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정보보안 산업기사란 무엇인가 개요 내용으로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정보보안 산업기사 시험은 필기 그리고 실기로 나누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필기 시험에 대한 기준 그리고 실기 시험에 대한 기준, 간단한 예시 문제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보보안 산업기사 시험이라는 어떤 것인가 라는 것에 대해서 개념을 잡을 수 있는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시험에 대한 개요입니다. 정보보안 산업기사는요, 우리는 일반적으로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이라고 알고 있습니다만은 공식적으로 정보보안 산업기사라는 일종의 직종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직종에서 업무를 종사하기 위해서는, 정보보안 산업기사라는 업무를 종사하기 위해서는 어떤 지식을 가져야 하는가라는 것을 전문가들이 논의를 하고 연구를 해서 다음과 같이 일종의 정의를 했습니다. 정보보안 산업기사란 서버, 네트워크 장비, 응용 소프트웨어, 보안 시스템 등에 대해서 보안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하는 직무라고 이렇게 정보보안 산업기사에 대해서 정의를 해 놓았습니다. 우리가 또 동일한 국가공인 정보보호 자격증인 정보보안 기사 자격증은 조금 이거보다 복잡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정보보안 기사 내용에서 소개를 드리도록 하고요. 자, 이 정보보안 산업기사는 이렇게 정보보안과 관련된 다양한 분야에 대한 보안 기술을 이해하고 활용한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증 시험은요, 이 내용에 대해서 이해를 했는가를 묻는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실제로 관련된 내용들을 활용을 할 수 있는가라는 관점으로 시험 문제가 출제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보안 산업기사는 국가에서 국가공인으로 진행을 하는 시험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정부 부처 중에서 주무부처는 과학기술부에서 주무부처를 하고 있고, 실시기관은 키사라고 여러분들 많이 알고 계시죠? 한국인터넷진흥원이 정보보안 산업기사 시험에 대한 실시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시험을 진행을 하는 시행기관은요,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 KCA라는 곳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시험을 실제로 치를 때는 여기 한국방송통신전파진흥원에서 준비한 시험 사이트에서 시험을 응시를 하고, 그런 다음에 실제로 컴퓨터 베이스든 페이퍼 베이스든 시험장에 가서 시험을 치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험 과목 및 시험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죠. 정보보안 산업기사는요, 총 4개의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필기시험에서는 총 4개의 시험 과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시스템 보안, 두 번째로 네트워크 보안, 세 번째 어플리케이션 보안, 그리고 네 번째로 정보보안 일반 과목이 있습니다. 시험 시간은 이 4개의 과목을 보는데 총 2시간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과목당 100점, 그러니까 총 400점 만점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각 과목당 40점이 최소 기준이 되겠습니다. 40점 이상을 받아야 과락을 면할 수가 있고요. 다시 말하면 40점 미만으로 받으면 과락으로 다른 점수가 아무리 높다 하더라도 합격을 할 수가 없게 되고요. 각 과목당 40점 이상, 전체 과목 평균 60점 이상을 취득을 하면 필기시험에 합격을 해서 실기시험에 응시를 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되겠습니다. 하나의 과목당은 20문제,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총 4개의 과목에서 80문제를 여러분들이 2시간 안에 푸는 시험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실기시험 같은 경우는요, 특별히 무슨 과목 이렇게 있지 않고 그냥 정보보안 실무라는 이름으로 실기시험이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2시간 30분 동안 시험을 치르는데 단답형 또는 서술형, 그리고 실무형이라는, 역시 서술형입니다. 이렇게 크게 3종류의 문제가 주어지고요. 총 15문제에 각각 점수 배점이 약간씩 다르긴 합니다만은 100점 만점으로 해서
이 15문제를 풀어가지고 60점 이상을 획득을 하면은 합격이 되겠습니다. 당연히 모든 필기와 실기가 있는 시험들이 그렇듯이 필기 시험을 합격해야 실기 시험 응시 자격이 주어지고요. 그리고 최종적으로 실기 시험까지 합격을 해야 여러분들이 정보보안 산업기사 자격을 취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러한 과목들을 여러분들이 미리 공부를 하고 준비를 해서 시험을 치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후부터는 필기, 실기별로 해서 각각의 내용들을 조금 더 상세하게 시험 기준을 한번 알아보도록 할 텐데요. 자, 이 시점에서 여러분들이 아마도 자, 그렇다면 내가 이 시험을 봤을 때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합격을 할 수 있을 것인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간접적으로 이 시험이 얼마나 어려운가를 볼 수 있는 하나의 방법. 최근 합격자 통계를 한번 봅시다. 2018년부터 2022년까지 공식적으로 나와 있는 합격자 통계를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정보보안 산업기사 시험은 응시자 수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보시다시피 한 회수당 필기시험 응시자 수가 대부분 1000명이 안 되죠. 1000명이 안 되는 이 인원들 중에서 필기시험 합격자 수 대략적으로 보면은요, 약간 시험 회차에 따라서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대략적으로 한 절반 정도는 합격을 하는 이 정도의 합격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필기시험을 합격하신 분들이 실기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실기시험 보신 분들을 쭉 볼 것 같으면은요, 자, 합격자 수가 200명을 넘는 경우가 거의 없죠. 그리고 심지어 최근 2022년, 21년 이렇게 되어 있는 시험에서는 합격자 수가 심지어 100명도 안 되는 이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시험 난이도가 생각보다 많이 어렵습니다. 정보보안 분야는 사실 일반적인 컴퓨터 개발이라든가 아니면 다른 여러 가지 기사시험들에 비해서 상당히 난이도가 어려운 시험에 속합니다. 공부를 해야 될 것도 많고요. 그리고 이 직무를 수행을 하고 계시는 분들에게 얼마나 많은 책임감을 부여하고 있는가를 이런 자료를 통해서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들이 너무 겁내실 필요는 없는 게요. 우리가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에서 관련 내용들을 학습을 했다라고 한다면은 거의 모든 내용들이 겹치는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보안 산업기사 시험을 볼 때 시험 보는 자격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4년제 대학일 경우 이 4년제 대학교 전체 커리큘럼에서 절반 2분의 1 이상을 수업을 다 받았다라고 한다면 정보보안 산업기사 시험을 응시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게 됩니다. 다시 말하면 고졸 학력만 가지고는 정보보안 산업기사를 응시를 할 수가 없습니다. 다만 고졸이라 하더라도 현업에서 2년 이상 정보보안 분야 2년 이상 일을 했다라는 이런 증빙이 나올 수가 있으면 시험을 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우리 학교 학생 여러분들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너무 고민을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요. 다만 전체 4학년, 4년제 커리큘럼의 절반 정도를 이수를 하게 되면 정보보안 산업기사 시험을 응시를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관련된 과목들을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에서 수행하는 모든 과목들이 있기 때문에 이 내용들을 열심히 공부하시면은 정보보안 산업기사 시험을 합격하는데 매우 많은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과목별로 필기시험 기준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시스템 보안의 출제 기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출제 기준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정보보안 산업기사 시험을 응시하는 사이트에 들어가면은 PDF로 되어 있는 공식 배포본 파일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은 주요 항목, 세부 항목이 있고 우리 자료에서는 소개하지 않았지만 또 세세 항목들이 있습니다. 그 내용들을 보시고 정보보안 산업기사에서 이런 상세한 내용들을 학습해야 되는구나. 문서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간단하게 오늘은 큰 틀에서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스템 보안의 출제 기준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정보 시스템의 범위, 그리고 그에 대한 이해, 정보 보안에 대한 직접적인 내용은 아직 아니죠. 기본 지식. 그 다음에 시스템 보안 위협 및 공격 기법. 어떻게 보면 이게 가장
중요한 내용일 수가 있겠습니다. 시스템 보안을 위협하는 여러 가지 이슈들, 그리고 공격하는 기법들에 대해서 또 학습을 하시면 되고요. 다음, 시스템 보안에 대한 위험 및 공격에 대한 예방과 대응. 우리 보안 왜 공부하죠? 공격이 들어오면 예방과 대응을 하기 위해서 하는 거죠. 예. 이 논리가 그대로 자격증에도 반영이 되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보 시스템의 범위 및 이해는 단말 및 서버 시스템, 운영체제, 시스템 정보 등과 관련된 이런 지식들을 우리가 모두 학습을 해야 됩니다. 출제기준 문서의 세부 항목에 보시면은요, 사실은 여기 각각 항목에 있는 세부 항목들이 굉장히 범위가 넓습니다. 단순히 우리가 일반적으로 시스템 보안이다라고 생각하는 윈도우, 리눅스 같은 운영체제에 대한 내용들 뿐만이 아니라 인베디드 시스템, 심지어 IoT라는 키워드도 들어있어요. 그럼 그런 걸 모두 다 우리가 다 공부를 해야 되느냐? 한도 끝도 없겠죠. 기본적으로는 여러 가지 항목들이 나와 있다라고 하더라도 윈도우와 리눅스 운영체제를 중심으로 해서 여기서 발생되는 공격과 대응에 대해서 공부를 한다면 사실은 정보보안 산업기사의 필기시험을 통과를 할 수 있는 이런 내용들, 시스템 보안 분야에서 통과할 수 있는 정도의 지식으로는 충분하다고 봅니다. 왜? 우리가 시험을 100점 맞아야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리고 아무래도 주류에서 약간 벗어난 이런 항목들은 출제 수가 그렇게, 출제 빈도가 많지 않기 때문에 윈도우, 리눅스를 중심으로 해서 운영체제에 대한 내용, 시스템에 대한 내용을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 가지 보안 위협, 공격 기법들에 대해서 이거 당연히 공부해야 되는 거죠, 우리가.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런 것들이 문제에 나오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 여러 가지 시스템 보안을 위한 대응 기술들, 또 우리가 흔히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 또는 어디선가 들어봤던 유명한 시스템 분석 도구나 보안 솔루션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이 출제 기준으로서 제시가 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문제들을 우리가 인터넷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간단하게 예시를 한 2개 정도만 들어볼 것 같으면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옵니다. 우리는 문제풀이를 하려고 지금 이걸 하는 건 아니고 그냥 간단하게 소개를 하는 거니까 대략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연속된 메모리 공간을 사용하는 프로그램에서 할당된 메모리의 범위를 넘어선 위치에 자료를 읽거나 쓰려고 할 때 발생하는 문제를 이용해서 임의의 코드를 실행하는 거 뭐죠? 버퍼 오버플로우 공격이죠. 여기서 조금 더 나가면 힙 버퍼 오버플로우, 스택 버퍼 오버플로우 이런 식으로 나오는데, 이런 식의 문제가 나옵니다. 주로 정보보안 산업기사에서 나오는 문제들의 특징은 뭐냐? 객관식으로 나와 있는 이 보기들이 키워드, 공격 명령이면 공격 이름이면 공격 이름, 이렇게 유명하게 알려져 있는 이런 키워드들을 중심으로 해서 그 키워드를 물어보는 문제가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합니다. 또 이런 형태의 문제도 있습니다. 운영체제에 대한 문제죠. 리눅스 로그 파일 중에서 시스템의 부팅과 셧다운 히스토리를 가지고 있는 로그 파일은 무엇인가? 이건 리눅스를 계속 사용하지 않으면은 사실 알기 힘든 이런 문제일 수가 있습니다. 일단 답은 WTMP인데요. 이런 내용들의 문제는 여러분들이 평상시에 리눅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공부를 해야 되고, 플러스 알파로 어떤 것들이 있느냐면, 인터넷에 찾아보면은 정보보안 산업기사에 대한 기출문제는 거의 없습니다. 아마도 여러분들이 정보보안 산업기사 기출문제를 찾으려고 그러면 찾을 수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공식적으로 이 국가공인 자격증 시험에서의 시험 문제들은 배포가 되지 않습니다. 다만 약간 주제에서 벗어나자면은 정보보안 기사 문제 같은 경우는 워낙에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복원을 해서 인터넷에 공유를 해요. 정확하지 않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그래도 문제는 풀어봐야죠. 자, 이런 형태의,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오더라 정도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안내를 드릴 때도 기출문제를 안내 드리지는 못하고요. 다만 이런 스타일의 문제가 나온다 정도로 안내를 드린다는 점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정보보안 산업기사에서는 키워드, 명령어, 하나의 단어 중심의 이런 문제들이 주로 출제가 됩니다. 자, 이번에는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출제 기준이 되겠습니다. 네트워크 보안 시험에서는요, 네트워크에 대한 일반론, 그리고 네트워크 기반의 공격 기술에 대한 이해, 그에 대한 대응, 그리고 기타 여러 가지 네트워크 보안 기술, 이렇게 3가지 큰 항목이 있고요. 우리 정보보호학과에서 진행하는, 사실 제가 담당하고 있는 네트워크 보안 수업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내용들을 모두 포함을 하고 있죠. 그래서 처음에 수업 시작할 때 네트워크 일반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죠? 정보보호학과에서 네트워크 보안을 공부하기 위해서 필수적으로 네트워크에 대한 기본 지식은 알아야 되고 그 내용들이 시험에도 나옵니다. 직접적으로 해킹하고 관련이 없다 하더라도 기본 지식은 이렇게 나온다는 겁니다. 네트워크에 대한 개념 이해, OSI 7레이어부터 시작해서 라우팅이라든가 IP 주소, 이런 여러 가지 기본 네트워크 프로토콜들 내용들이 나오고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들 시험에 그대로 출제가 되고요. 또 공격에 대해서 대표적인 공격들이 쭉 있죠. 도스, 디도스, 스캔, 스푸핑, 스니핑, 또 여러 가지 원격 접속 공격들 이렇게 있습니다. 자, 이 공격들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서도 배웠겠지만 정보보호를 공부하기 위해서 또 실제 필드에 나가서도 많이 발생되고 있고 많이 접하고 대응을 해야 하는 이런 기술들이기 때문에 수업에서도 다뤘고 시험에서도 역시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고 있다 생각하시면 되겠고요. 또 네트워크 관련된 공격에 대한 직접적인 대응뿐만이 아니라 공격에 대응하기 위한 여러 가지 보안 도구들 있죠. 보안 업체에서 만드는 솔루션들이 있고 또 우리가 인터넷을 통해 가지고 찾아서 실험을 해볼 수 있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내용들, 보안 프로토콜에 대한 것들, 네트워크 보안 기술들에 대한 대표적으로 침입 탐지 시스템이나 침입 방지 시스템, 방화벽 이런 내용들 모두 네트워크 보안의 출제 기준에 부합하는 형태로 문제가 출제가 됩니다. 출제되는 문제 간단하게 두 가지만 예시를 들어보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출발지 IP 주소를 공격 대상의 IP 주소로 바꾸어 보내는 공격 방법 무엇이라고 하죠? 네, 출발지에 IP 헤더에 주소가 원래는 출발지 컴퓨터에 주소가 들어가야 되는데 목적지, 공격지로 바꿔가지고 계속 빙글빙글 도는 거. 랜드 어택 이런 식으로 시험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또 인터넷 프로토콜 IP, 여기서 말하는 인터넷 프로토콜이랑 다 IP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의 홉을 지나갈 때마다 라우터 하나씩 건너갈 때마다 숫자를 하나씩 줄여서 무한 루프를 방지하는 이런 헤더 정보는 우리 TTL이라고 하죠. 이런 식으로 또 역시 키워드 중심으로 되는 이런 형태의 문제들이 주로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보안 분야입니다. 어플리케이션 보안 분야는 크게 두 개예요. 시험 기준에 제시되어 있는 키워드는 크게 두 개입니다. 인터넷 응용 보안, 어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 이렇게 있는데요. 사실 상세한 내용을 볼 것 같으면 FTP, 메일, 웹, DNS, DB 인터넷을 통해서 사용하는 여러 가지 서비스들을 대표하는 키워드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죠? 이런 내용들 이외에 그럼 다른 건 안 나오느냐? 나옵니다. 해석하게도. 그러니까 기준으로는 이렇게 제한이 돼 있는데요. 결국은 네트워크가 됐든 어플리케이션이 됐든 시스템이 됐든 서로 연계가 안 될 수가 없는 것들이죠. 그렇죠? 네트워크만 덜렁, 네트워크 프로토콜만 덜렁 이렇게 있는 경우들 실제 환경에서 얼마나 많이 사용되겠습니까? 시스템과 연계가 되고 또 사용자들이 쓰는 응용 프로그램들과 연계가 될 수밖에 없는 것들이다 보니까 좀 더 다양한 분야도 나오기는 하는데 어쨌든 기준으로는 이렇게 돼 있다. 자, 그 다음 우리를 정말 골치 아프게 하는 것 중에 하나, 어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에 대한 대응. 어플리케이션은 뭐예요? 우리가 인터넷에서 보는 또는 컴퓨터를 이용을 하는 모든 프로그램이 어플리케이션이다 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서 발생될 수 있는 여러 가지 보안 취약점들에 대한 대응을 어떻게 하는가에 대한 시험 문제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다만 그럼 우리가 세상에 있는 모든 응용 프로그램에 대해서 보안 취약점들을 다 공부해야 될까요? 그게 아니죠. 네, 주로 여기 인터넷 응용 보안에서 나와 있는 주요 서비스 프로토콜들, 기타 일반적으로 어플리케이션 보안 취약점 그러면 시스템 보안에서 이야기했던 보안 취약점들 있죠. 그와 관련된 내용들하고 연계돼서 시험 문제들이 많이 나옵니다. 예시 문제를 보도록 하죠. 자, 디지털 콘텐츠의 불법 복제와 유포를 막고 저작권 보유자의 이익과 권리를 보호해주는 기술과 서비스, 온라인 음악, 인터넷 동영상, 전자책 이런 데서 사용하는 불법 복제 방지 기술 뭐예요? DRM, 그죠? DRM을 이렇게 쭉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이 내용을 전부 다 잘잘잘 외우지는 않아도 대략적인 감을 잡고 있으면 DRM을 딱 찍을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개념을 이해를 하고 있는가, 개념에 대한 지식을 우리가 가지고 있는가를 형태의, 가지고 있는 걸 물어보는 형태의 문제들이 종종 나온다라는 것도 하나,
어플리케이션 보안 영역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인데 아까 제가 소개드렸던 그 시험 기준에서 DRM 이 관련된 것들은 직접적으로 다루진 않았죠. 어플리케이션이거든요. DRM이 보안에서 사용하는 어플리케이션, 당연히 DRM이 정보보안 분야에 있다는 거 여러분들 아실 겁니다. 근데 기준에 나와 있지 않다 하더라도 이런 식으로 정보보안 분야에서 사용하는 어떤 형태의 응용 서비스는 전부 다 출제 대상이 될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 또 다음은 어떤 공격에 대한 설명인가? FTP 서버가 데이터를 전송할 때 목적지가 어딘지를 검사하지 않는, 기본 FTP는 이런 취약점이 있어요. 그래서 이 문제점을 이용한 공격으로 FTP 서버의 전송 목적지 주소를 임의로 지정을 해서 FTP 서버를 경유해가지고 임의 목적지로 자료를 전달하는 것. 어떻게 보면은 네트워크 보안의 문제라고 볼 수 있고요. 그렇지만 FTP라는 응용 프로토콜이 가지고 있는 취약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플리케이션 보안 파트에서 나왔고요. 저는 편의상 예시 객관식으로 보여주지 않았지만 객관식으로도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답은 FTP 바운스라는 공격을 이렇게 쭉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정보보안 산업기사를 공부할 때 공부하는 방향의 큰 틀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달달달달 다 외우지 마시고 전반적인 개념에 대한 이해를 해주면은 주로 답으로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은 키워드들이기 때문에 FTP 바운스라는 용어가 무엇인가 라는 것을 이해를 잘 하시면 되겠습니다. 반대로 얘기하면은 우리가 공부하면서 흔하게 접하게 되는 용어들이 있으면 이 용어가 그냥 있다 라고 끝나지 마시고 이 용어의 의미는 무엇인가 라는 데 여러분들이 초점을 맞춰서 용어 하나하나에 대한 의미는 반드시 짚고 넘어가는 이런 습관을 길러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물론 그런 습관을 해서 지식을 많이 키우는 것들은 여러분들 실무에서도 굉장히 유용하게 되겠죠. 다음, 정보보안 일반입니다. 정보보안 일반은 쉽게 얘기하면 이제 정보보호 개론에서 다루는 모든 내용들이다 이렇게 생각을 해도 되긴 하겠는데요. 그것보다도 여기서는 조금 더 범위를 좁혀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보안요소 기술, 암호화. 여러분들 많이 괴롭히는 것이 여러분 디지털 서명이라든가 보안 프로토콜들, 이게 결국은 뭐예요? 암호에 대한 응용이잖아요. 그리고 암호 자체, 해시 함수 이런 내용들. 비중이 생각보다 정보보안 산업기사에서 암호화기 비중이 그렇게 많지는 않고요. 시험 문제 자체도 여러분들 수업 때 배우는 암호학은 굉장히 어떻게 보면 계산적으로, 수학적으로 좀 많이 들어가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전반적인 개념을 이해하고 기본적인 계산만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이 정보보안 산업기사에서 나오는 시험 문제들은 충분히 풀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RSA에 대해서 암호화, 복호화 이런 문제가 나온다라고 하면 우리는 유클리드 알고리즘 쓰고 중국인의 나머지 정리 쓰고 이래가지고 쭉 연산하는 거 배웠잖아요. 그런데 시험에서는 간단하게 두 자릿수 이내로 해가지고 암호화하고 복호하고 이랬을 때 어떻게 결과가 나오는지에 대한 간단한 산수 정도에 있는 내용들이 나오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고민할 필요는 없지만 우리 수업에서 배운 내용들 기본적으로 전반적으로 어떻게 돌아간다는 거 알고 간단한 연습 문제, 또 객관식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주관식으로 문제 풀 때하고 다릅니다. 4번 대입해 보면 돼요. 그러겠죠? 객관식은 이러한 요령도 필요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풀게 되면 대부분의 문제들을 계산 문제가 나온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쉽게 답을 찾을 수가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정보보안 일반 분야에서는 인증 접근 통제, 키분배, 디지털 서명과 관련된 이런 암호 응용과 관련된 내용들도 나오고 접근 통제 같은 경우는 사실 암호의 직접적인 것이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관리 쪽 파트하고도 연계가 되는 문제가 나올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문제가 나오게 됩니다.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경우 수에 대해 조사하는 공격이 무엇이냐? 전소조사 공격이죠? 보고할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는 항상 이런 개념들은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으니까 시험에도 문제들이 나온다는 걸 생각하시고, 또 보통 보안 공부의 시작이 이거죠. 정보보호의 3대 요소, 보안의 3요소에 대해서 나옵니다. 그럼 우리는 뭐예요? 머릿속에 딱 들어있잖아요.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 쭉 읽어보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국어 문제. 비인가자, 불법 침입자의 접근 지역을 통해 비밀 정보가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것, 기밀성. 그렇죠? 그리고 인가된 사용자가 3번, 인가된 사용자가 적시적소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해서 사용하도록 하는 것, 가용성, 그리고 불법 사용자가 소프트웨어를 변경하거나 삭제, 생성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을 찾아서 원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것, 무결성, 기밀성, 무결성, 가용성에 대해서 나오고, 부인 방지는 여러 가지 보안 서비스의 용도로 많이 나오는 거죠. 보안의 3요소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이렇게 어떻게 보면 국어 문제 수준인 형태 문제들도 출제가 된다라는 겁니다. 간단한 계산, 이런 형태의 문제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부터는 실기시험에 대해서 또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기시험은 우선 수행 준거라는 개념을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만들어 온 게 아니고요. KCA에서 제공한 정보보안 산업기사의 출제 기준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수행 준거라는 건 무슨 의미냐면요. 이 실기시험을 통해서 응시자의 어떤 능력을 파악을 할 것인가 라는 기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기시험에서 문제를 출제하는 기준이 되겠죠. 보안정책 운영을 위해 운영체제별, 프로토콜별, 서비스별, 보안 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별 보안 특성을 파악하고 그리고 설정, 점검을 수행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이런 여러 가지 보안에 사용하는 시스템들을 설정하고 또 그것들이 정상적으로 문제없이 설치가 되어 있는지, 세팅이 되어 있는지, 환경 설정이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된다라는 거고요. 운영체제, 서비스, 보안 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 등의 취약점 점검을 통해서 원인 파악, 보안 이력 사항을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실제로 시험 문제로 어떤 네트워크 장비 또는 그냥 일반적으로 컴퓨터를 사용하는 장비에서의 로그를 보고 그 로그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내용은 무엇이냐 이런 것들이 출제가 됩니다. 또 시스템 로그 및 패킷 로그를 분석해서 침해 원인을 파악하고 보완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 이게 실제로 시험에서 출제가 이 내용을 기준으로 된다라는 겁니다. 자, 이렇게 출제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크게 세 가지. 시스템 및 네트워크 보안에 대한 특성 파악, 그리고 취약점 점검 및 보안, 보안 관제 및 대응 파트. 이렇게 네 가지가 이 정보보안 산업기사 실기 기준이 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운영체제별 보안 특성. 그러면은 리눅스나 윈도우나 이런 운영체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보안 특성들에 대해서 학습을 해야 되겠습니다. 주로 시스템 보안 파트가 되겠죠. 또 프로토콜별, 서비스별 그런 보안 특성들에 대해서 파악을 해야 된다. 어떤 특징들이 있고 공격이 들어오면 어떻게 되고 대응은 무엇인가 관련된 지식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가에 대해서 문제들이 나오게 되고 보안 장비 및 네트워크 장비별 보안 특성 이런 것들도 공부를 해야 됩니다. 자, 전반적으로 뭐예요? 특성을 파악하는 이런 내용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본 지식에 대해서 물어보는 시험 문제들이 출제가 됩니다. 어떻게? 단답형 아니면 서술형 형태로 출제가 된다는 거고요. 취약점 점검 및 보안. 그래서 운영체제 서비스, 네트워크 보안 장비 이런 부분에 대해서 취약점 점검을 할 수 있는 도구라든가 지식들을 물어보는 문제들이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취약점 점검 이력과 보안 내용에 대해서 관리를 할 수 있는 부분 나오고 그 다음 보안 관제 및 대응 부분은 보안 관제는 사실 어떻게 보면 직업적으로 봤을 때 굉장히 육체적으로 힘든 직업이기는 하지만 보안 전체 분야에 있어서는 보안의 가장 천병이죠. 관제가 되어야 그 이후에 어떤 대응이 진행이 될 거니까. 그렇기 때문에 정보 소집, 모니터링, 로그 분석 및 대응과 관련된 이런 여러 가지 내용들을 반드시 짚고 넘어갈 수 있도록 우리 정보보안 산업기사라면은 관련 내용을 이해를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험 문제가 출제가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시스템, 네트워크, 그리고 보안 취약점, 또 관제까지 있으면은 뭐 전반적인 보안의 큰 틀은 다 갖춰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만 법률이라든가 관리 파트는 약간 법률이나 관리 파트는 여기 정보보안 산업기사에서는 빠져 있다 이 정도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지금까지 정보보안 산업기사의 필기시험과 실기시험의 출제 기준에 대해서 알아봤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가 정보보안 산업기사 시험을 대비하기 위해서 어떠한 자세로 학습을 해야 될 것인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필기시험에 대한 학습 방법입니다. 제가 아까 설명을 쭉 드리면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우리
세종사이버대학교 정보보호학과의 이 필기시험에 대응을 할 수 있는, 필기시험을 준비를 할 수 있는 모든 과목들이 다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각 4가지 과목별로 기본 지식을 충실히 학습하는 것이 가장 우선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시중에 인터넷 서점을 포함을 해서 시중에 보시면은 매년 정보보안 산업기사에 대해서 준비를 도와주는 이런 도서들이 발간이 되고 있습니다. 다만 정보보안 산업기사만 따로 나오는 건 아니고요. 정보보안 기사와 산업기사 병행해서 보통 책들이 출간이 되고 있습니다. 거기서 정보보안 산업기사 과목에 해당하는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학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저 같은 경우는 개인적으로 정보보안 기사시험을 준비를 할 때 저는 필기시험 책을 사지는 않았어요. 그동안 공부를 했던, 전공 수업을 들으면서 공부를 했던 이런 내용들만 정리를 해가지고 필기시험은 무난히 합격할 수 있었습니다만은 또 시간 절약 차원에서, 그리고 또 정리를 체계적으로 한다는 차원에서 시중에 나와 있는 이런 책들을 여러분들이 그냥 구매를 하셔가지고 한 번쯤은 전체적으로 학습을 하셔도 우리 학교에서 하는 것 이외의 내용들로 좀 더 잘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시중에 있는 전문 서적을 통해서 이론을 정리하는 것을 좀 권장을 드립니다. 자, 그 다음 또 시험 준비할 때 필요한 거 뭐예요? 기출문제 풀이를 반드시 해야 되고요. 기출문제를 풀면서 내가 이런 거는 듣긴 들었는데 머릿속에 다 들어있지 않다라고 하면 어떻게 해야 돼요? 암기를 반드시 해야겠죠. 그래서 기본적인 사항에 대해 가지고는 반드시 암기를 하고 가야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또 시험 문제 풀이할 때 물론 공부할 때 필요한 것들이죠. 여러 가지 정보보안 분야에서의 공격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은 공격으로 끝나면 안 되죠. 우리는 공격이 나오면 반드시 대응 방안이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세트로 공격과 대응에 대한 부분은 세트로 항상 학습을 하셔라 라는 겁니다. 실습을 하고 그러다 보면 우리가 공격만 하고 땡 치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런데 학습은 공격에 대해서 실습을 해보고 그렇다면 이 공격을 어떻게 막을 것인가까지 플러스가 되어야 전체적으로 학습이 되는 거고, 시험에서도 대응 방안에 대한 문제가 매우 많이 나오기 때문에 대응 방안에 대해서 세트로 학습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모든 시험이 마찬가지예요. 내가 이 시험의 최종적인 합격자다. 그래서 이 자격을 가지고 실무에서 업무를 수행을 하는 사람이다 라고 생각을 하면 관련된 지식을 공부할 때 조금 더 집중력을 가지고 조금 더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공부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내가 정보보안 분야에서 실무에 이거 써먹는 지식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시험을 대비를 하신다면 좀 더 여러분들에게 동기부여가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실기시험에 대한 준비 방법을 소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실기시험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요, 필기시험과 달리 실기시험은 여러분들이 직접 손으로 답안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볼펜으로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정리한 이론을, 학습한 내용들을 손으로 직접 써보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가장 첫 번째로 강조를 드리겠습니다. 손으로 써보지 않으면 실제 시험장 가가지고 쓰려고 그러면 체계적으로 정리가 되어 있지 않아서, 즉 손으로 써보는 연습이 되지가 않아서 내가 알고 있어도 잘 못 쓰는 이런 경우들이 생기게 됩니다. 그 다음 사실 정보보안 산업기사에 나오는 시험 문제들 중에서 전반적인 정보보호 분야에 대한 내용도 나오긴 하지만 굉장히 지엽적인 분야의 문제들도 많이 나오거든요. 필기 문제도 마찬가지고 실기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랬을 때 지엽적인 문제라고 하더라도 밑도 끝도 없이 실무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는 분야가 나오지는 않거든요. 그렇다면 지엽적인 문제에 대한 대응은 어떻게 되느냐. 물론 우리는 아까도 말했지만 100점을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그래서 틀리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만 대응은 해야죠. 공부를 하겠다면. 기존에 있었던 기출문제들 중에서 지엽적인 문제들이 어떤 스타일로 나왔는지 좀 보시고요. 그래서 기존에 있는 기출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약간 변형이 되면은 지엽적으로 나올 수 있겠구나라는 감을 잡으시고 준비를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 다음 또 실기시험은 특히 이런 경우가 많은 것 같아요. 언론이나 보안 커뮤니티나 또는 국가 차원에서 대형 정보보안 관련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은 보안 업체들이나 이런 곳에서 관련 리포트를 공개를 합니다. 페이스북이라든가 보안 커뮤니티라든가 이런 곳에서 찾을 수가 있고, 구글 검색해서 찾을 수도 있고, 업체에서 직접 업체 게시판이나 공유할 수 있는 어떤 루트를 통해 가지고 공유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을 항상 주의 깊게 학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시험 범위와 관련된 형태의 어떤 사고가 났다라고 한다면 대부분 날 수밖에 없죠. 시험 범위와 관련돼서 시스템, 네트워크, 어플리케이션 다 있는데요. 네. 그런 사고들도 또 보면은 여러분들 주의 깊게 학습을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이건 비단 정보보안 산업기사에 대한 준비를 할 때뿐만이 아니라 정보보안 전문가로서 보안업계에 일하는 사람으로서도 항상 해야 되는 일이 되겠죠. 자, 그 다음 시험 기준에서는 관리가 명백하게 언급이 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끔씩 실기시험에서도 정보보안 관리 측면에서 필요한 지식들이 나오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술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학습을 하면서도 관리적인 분야에 대해서도 내용이 나오면은 소홀히 하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이런 부분이 있구나 짚고 넘어가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상으로 정보보안 산업기사 시험에 대한 전반적인 소개를 드렸습니다. 정보보안 산업기사 시험에 대한 개요와 필기시험, 실기시험의 기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어떻게 이 시험을 준비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으로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들이 정보보안 산업기사 시험 준비를 통해서 정보보안 전문가로서의 자격도 취득을 하시고 그리고 관련된 지식도 함양을 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